요일마다는 여러분들의 삶에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책을 한 가지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잘못 쓴 거 아닙니다. 본계적 맞습니다. 책 이름이 본계적인데 책을 통해서 삶에 어떻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책을 읽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책을 읽고 나서도 그걸 통해서 내 삶이 변하지 않아요. 그냥 나는 그 전이나 그 후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거 외에도 어떤 어려움을 호소하시냐면은 책을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책을 읽을 책들은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뭐를 읽으면은 내 삶에 도움이 될지 그걸 모르겠어요. 내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여기 제일 공감을 했는데 책을 읽고 나면 내용이 기억이 나질 않아요. 왜 이렇게 잘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읽으면 또 새로 읽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 저자가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박상배 님이신데 이분이 2003년도에 첫 딸을 얻으셨어요. 근데 이 딸이 3개월이 되도록 몸을 뒤집지도 못하고 말도 못합니다. 결국은 1급 뇌성마비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딸의 치료비를 내기 위해서 수백만 원씩 한 4년간을 계속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며 살았는데 설상가상으로 사기를 당하면서 거액의 빚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자가 절망을 하고 한강에 가서 섭니다. 뛰어내리려고 한강에서 가서 섰는데 이제 아내가 보낸 문자 하나를 보고서 마음을 다시 다잡습니다. 빚이 지금보다 10배가 넘어도 내 옆에 있어달라는 그런 문자를 보고서 마음을 다시 다잡고 저자가 다시금 이렇게 삶의 희망을 갖게 되고 달리게 된 계기는 또 한 가지가 천호식품의 김영식 회장이 쓴 10m만 더 뛰어봐라는 책이었어요. 이제 굉장히 본인과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그 김영식 회장의 이야기를 보고 책을 보고 나도 힘을 내야겠다라고 다시 마음을 먹고 이런 책들을 많이 읽고 그 책의 저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내 삶을 어떻게 더 내가 원하는 일을 조금 더 잘하며 살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면서 억대 연봉의 독서 컨설턴트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저자가 터득한 노하우들을 공유한 것이죠. 본계적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라고 하면은 저자의 핵심을 제대로 보고 내 언어로 제 생활에서 깨닫고 그래서 깨죠. 그리고 적은 내 삶에 적용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요약하는 것이 본계적입니다. 보통 우리는 책을 그냥 적당히 선택해서 읽고 많은 것이 전부인데 이 저자는 책을 읽기 전에 준비 단계가 있고 또 마무리 단계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책을 읽기 전에 먼저 이 책을 내가 손에 잡은 책이 있을 때 이 책을 그냥 나중에 읽어도 되는 책인지 당장 읽을 필요가 없는 책인지 혹은 중간중간에 이제 발췌해서 조금 일부만 읽어도 되는 책인지 아니면은 여러 번 이렇게 쓰고 적어가면서 혹은 여러 번 읽으면서 내가 꼭꼭 씹어 읽어야 되는 책인지 그런 것들을 선별을 해서 그 단계에 맞춰서 읽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앞에 있는 목차나 프롤로그, 에필로그 그리고 겉에 있는 표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책의 내용을 파악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저자가 얼마나 전문성이 있는지 내 삶과 일과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할 만한 내용인지 그리고 이 책이 단순히 반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전으로 남을 것인지 오래오래 남을 만한 책인지 이런 것들을 점수를 다 매겨서 그렇게 선별을 해서 책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책을 읽고요. 마지막에 마무리를 할 때는 이제 책의 내용을 본계적 노트를 써가면서 정리하기도 하고 그리고 인덱스를 본 것, 그리고 깨달은 것, 적용할 것 이렇게 나눠서 인덱스를 붙이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확실히 이렇게 읽고 나면 책 내용을 잊어버릴 수가 없겠어요. 그 방법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읽을 때 어떻게 읽을 것인가? 책을 너무 깨끗하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내용, 관심이 가는 내용을 줄을 치고 혹은 박스를 이렇게 치기도 하고요. 그렇게 쓰기도 하고 위아래로 이렇게 내용을 쓰기도 하는데 어떤 내용이냐? 위쪽에는 내가 본 것을 씁니다. 그렇게 내가 줄을 치고 박스 친 내용 중에서 핵심 단어나 핵심 문장들을 골라서 위쪽에다가 이렇게 골라서 쓰는 것이죠. 그리고 아래쪽에는 내가 이 내용을 읽으면서 깨달은 거. 나는 이걸 읽으면서 생각한 내용이 이런 것들이 있었어. 깨달은 것을 적고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할 때는 나는 이렇게 이래 이것을 적용해보면 좋겠다라고 적용할 것을 또 적습니다. 이렇게 본계적을 책 속에다가 적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책을 다 읽고 나서 조금 더 이 책을 내가 정독을 하고 이 책의 내용을 내가 좀 더 숙지하고 싶다, 내 삶에 적용을 제대로 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본계적 노트를 쓰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몇 페이지에 있었는지 그 문맥의 앞뒤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파악하려면 그 페이지를 찾아서 읽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페이지를 적고 내 삶에 적용해볼지 적용 여부를 앞에다 이렇게 메모로 표시를 해보기도 합니다. 이건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 하는 식으로 표시를 해놓고 내용을 쓰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조를 옮겨서 적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출처를 적습니다. 무슨 책에 있던 내용이다. 이런 것들을 적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저자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그 옛날 다산 정약용 선생님과 정조, 임금 정조 있죠? 그분께서도 많이 활용한 방법이에요. 초서와 초록이라는 방법인데 책의 중요한 내용을 똑같이 이렇게 써보는 거죠. 그러면서 내용을 좀 더 숙지를 하게 되기도 하고 글쓰기 실력이 늘기도 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굉장히 많은 저서를, 훌륭한 저서를 많이 남기셨죠. 그 요령이 바로 이런 방법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제가 중요하게 봤던 말이에요. 이 책을 읽을 때 원북, 원 메시지, 원 액션. 한 책을 보고서 하나의 문장을 뽑아내고 거기를 그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행동을 뽑아내자. 그래서 한 책을 읽고 나면 나의 습관 하나가 새로 개선이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하루 15분 정리의 힘이라는 책인데 여기서 저자가 뽑은 원 메시지는 정리를 통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자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액션, 저자가 정한 하나의 액션은 매일 아침에 15분씩 내 방을 청소하자. 굉장히 구체적이죠. 해야 할 시점과 시간과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21일간 이 활동을 지속을 하면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잘한 날은 동그라미, 좀 못한 날은 X표 이렇게 치고 만약에 일주일간 잘했으면 마지막에는 나에게 상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행동 목록을 적고 피드백을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책을 읽고서 한 번 읽고 나서 잊어버리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이에요. 뭔가 하나의 내용을 습득하고 나서 이렇게 하루, 이틀, 사흘 금방금방 내용이 내 머릿속에서 도망갑니다. 그러면 이거를 도망가는 걸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머릿속에 남기려면은 1124 제도법을 하기를 권장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읽고 나서 그 다음날 한 번 더 읽습니다. 하루 후에 더 읽고 1주 후에 한 번 더 읽고 2주 후에 읽고 그리고 4주 후에 읽고 이렇게 점점 간격을 띄어가면서 네 번째 읽고 나면은 그 내용이 완전히 내 것으로 습득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더 많이 읽을수록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더 많이 읽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렇게 더 권하지는 않는 것이 내 뇌가 더 이상 그것을 흥미있게 여기지 못하고 조금 지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번이 가장 적절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더 많이 안 읽어도 된다니까 다행이죠. 네, 1124 제도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내 삶이 바뀌려면은 얼마만큼의 책을 읽어야 할까에 대한 내용이에요. 물은 100도씨가 돼야 끓고 그리고 잔은 끝까지 채워야 넘치죠. 그 시점이 얼마 정도가 될 것인가.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님은 3년 동안 책을 3,000권 읽었을 때 물리가 트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작가인 이지성 작가님은 2,000권을 읽고 나서 머리가 탁 트이고 길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하고요. 우리는 2,000권 언제 읽죠? 네, 2,000권을 굳이 다 읽지 않아도 이렇게 문계적 독서 방법을 사용하면 300권 정도 읽으면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고정관념을 바꾸고 내 삶의 습관들을 바꾸고 그런 얘기점은 300권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해볼만 하죠, 그 정도면? 그리고 저자가 추천하는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추천도서 15권을 여기다 다 적기는 너무 많아서 제가 블로그에다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저희 한의원 블로그가 이렇게 블로그.naver.com 센터동무로 들어오시면 되시고 여기 들어오기가 어렵다 하시면 찾기가 어렵다 하시면은 저희 한의원 홈페이지 아파요 119.net으로 오시면 되는데 어깨동무 한의원 중화본점으로 쳐도 들어오실 수 있고요. 여기로 들어오셔서 밑에 보면 해골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깨 통증, 허리 통증 여기 해골에 아무거나 누르시면은 저희 블로그로 연결이 되니까요. 그쪽으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이게 어떤 분들에게 권장하는 책이냐? 요새 내 삶이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혹은 이제 막 책에 흥미가 생겼는데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그리고 직장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책들을 여러 가지 선정을 해놓고 있으니까요. 굉장히 책을 이분도 거의 2,000권, 3,000권 읽으셨는데 많은 책을 읽어보고 그 중에서 굉장히 좋은 책들만 엄선해서 골라줬다고 하십니다. 책을 읽는 것보다는 대충 읽는 것보다는 제대로 읽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제대로 읽는 것보다는 그걸 통해서 내 삶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방법을 오늘 안내를 좀 해드렸고요. 근데 난 책 읽을 시간이 너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말씀을 한 가지 드리면은 청나라의 유학자인 구양수님은 옛날에 삼상지학이라 그래가지고 말을 타고 가면서 책을 읽고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책을 읽고요. 자기 전에 또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마음만 먹는다면 짜투리 시간은 얼마든지 낼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짜투리 시간을 낸다고 하면 적어도 30분은 하루에 매일매일 책을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인생을 바꿀 만한 30분이면 내볼 만 하겠죠. 네. 이렇게 저희가 전해드리는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고요.